동탄의 한 신도시에 붙어 있는 현수막들. 동탄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어느 교통수단의 개통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탄 이 신도시에 이렇게 왔을 때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또 다른 지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트램이 이제 깔린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눈으로 보니까 트램 길이 깔려 있길래 이거는 뭐 분명히 진행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 트램이라는 용어는 우리 주민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시스템이다라고 우리 이제 이동탄에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우리 국민은 전 그대로 믿은 거죠.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기다린 지 짧게는 4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트램이 다닐 거란 부지는 여전히 녹지 상태 그대로입니다.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국토부랑 경기도랑 LH가 동탄 이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광역교통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때 자료를 보면 친환경 교통수단이 트램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딱 10년 후 지난 지금은 도시철도다. 노선이 줄어서 적자가 예상된다. 그래서 못하겠다. 10년의 세월 동안 여러 변화 속에서 시작조차 못했던 동탄 트램 건설 계획. 지난 5월 지지부진했던 동탄 트램 건설 계획에 시작을 알리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경기도에서 수립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5월 10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2013년 수립했던 9개의 도시철도 노선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기존 노선을 확정하고 신규 노선을 선정한 것인데요. 이 중 동탄 도시철도와 수원 1호선, 성남 1, 2호선, 용인선 광교 연장은 타당성 재검토를 거쳐 선정된 기존 노선이고 8호선 판교 연장, 오이도 연결선, 송내 부천선, 스마트 허브 노선은 신규 검토를 통해 새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노선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트램입니다. 도로 위에 만든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 전차로 이미 세계 약 400개 도시에서 2,300여 개의 트램이 운영될 정도로 각광받고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 곳에서 트램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중소도시에서는 노면 전차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승용차 중심의 이제 나라이지만 최근에 와서 트램을 많이 보급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트램은 그리 생소한 교통수단이 아닌데요. 1899년 12월 서울의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를 운행하는 노면 전차가 개통되어 1968년까지 운행되기도 했었습니다. 버스, 자동차, 지하철 등 보다 빠른 운송수단이 생기며 자리를 내어준 트램이 경기도의 새로운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럽의 도시들도 좁은 도로 공간에서 이제 승용차들이 이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도로 혼잡이라든지 주차장 부족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차량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대중교통인 트램을 집어넣었습니다. 저렴한 건설 비용에 친환경적 교통수단이라는 트램. 그러기에 경기도는 물론 대전 등 여러 도시들이 트램의 도입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트램 개통 계획 중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됐던 곳이 화성 동탄입니다. 당시 동탄 트램 사업을 추진하던 화성은 반월 삼거리에서 오산역까지 운행하게 될 길이 14.5km의 1호선과 병점역에서 남동탄까지 운행하게 될 길이 17.4km의 2호선, 이렇게 두 가지 노선을 계획하고 추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화성시에서 경기도에 이제 제안을 해서 동탄 도시철도로 해서 이제 동시 착공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뭐 그게 일단 결론이 났다라고 하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제 많이 기다려왔기 때문에 목이 좀 마른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앞으로의 추진 단계는 빨리 진행을 해서 완료가 되기만을 좀 바라고 있죠. 네, 국내 첫 도입되는 트램에 관련돼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교통 전문가 한국교통대학교 진장원 융합교통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철도 기술원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국내 트램에 관련돼서 연구하고 개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먼저 국내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무가선 트램이 어떤 것인가요? 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존의 노면 전차라고 하기도 하고 뭐 트램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거는 위에 펜토그라프라고 이렇게 전기를 공급받는 안테나가 있어서 그게 전기 선하고 연결해가지고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무가선 트램이라는 것은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궤도로부터 전기를 이렇게 공급받는 밑에 하부에 궤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지금 개발하는 것은 배터리형. 그래서 펜토그래프도 없이 지금 배터리 자체로다가 그 전기로다가 달리는 것을 이제 무가선 트램이라고 할 수 있죠. 이미 작년에 트램 도입 공모가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대전에서 트램 사업을 추진 중이고 여러 시도에서 트램 사업을 앞다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여러 교통수단 중에서 이 트램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1987년도에 프랑스 그레노블에 처음으로 이 논스텝 저상형 노면 전차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거를 옛날의 노면 전차와 구별하기 위해서 트램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나온 이 트램의 경우에는 지표면을 달리기 때문에 환승하는 데 너무 편리한 거죠. 특히 트램만 다닐 수 있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이런 데 가면은 정말로 공기 자체가 깨끗하고요. 조용하고요. 그다음에 요새 나오는 트램 같은 경우는 궤도 자체도 우리가 이제 방진 궤도 또는 재진 궤도라고 하는데 진동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소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덜컹거리면서 저소로 달리던 노면 전차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하철이나 기존 고가형 경전철보다 용인 같은 데 들어온 경전철보다 훨씬 건설 비용이 대폭 낮아집니다. 지하철에 한 6분의 1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경전철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용량은 그 경전철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잘 아시겠지만 동탄 트램 같은 경우에는 1호선하고 2호선 두 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예, 기존에는 1호선을 먼저 건설하고 2호선을 나중에 건설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두 노선을 동시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제 입장을 바꿨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동시 착공으로 추진되는 도시철도 동탄 트램 장점도 있지만 또 우려할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1단계 남북축하고 2단계 동서축 내지는 순환축이 동시에 되면은 트램의 어떤 네트워크성을 가지기 때문에 훨씬 더 오히려 이용자를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 효과가 커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형성 측면에서는 이게 유리하고 한데 문제는 이제 1단계는 그나마 BYC가 이제 1기 넘어가지고 이거는 확실하게 추진 가능한 걸로 보였으나 이게 2단계하고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 1, 2단계를 동시에 추진하면 BYC 값이 1이 안 나옵니다. 떨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과연 이게 그 중앙정부에서 이거는 이제 다시 기재부에서 또 어떤 평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과연 이게 1, 2단계 동시에 추진이 가능할 것인가? 왜냐하면은 일단 BYC 값이 1을 넘어가야지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기본 계획도 수립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어떤 우려가 지금 있는 거죠. 예, 그렇게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나면서 추진의 동력을 얻을 것 같아 보였는데요. 최근에 또 한 번 제동이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이 신도시 주민들의 10년 수건 사업. 동탄 트램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났습니다. 동탄 주민들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차근차근 추진될 걸로 기대했는데요. 그런데 새로운 갈등이 드러나며 또 한 번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경기도가 화성시한테 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지난 4월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한 거고 경기도가 화성시에 전달한 내용이란 동탄 트램이 기존 1, 2호선이 아닌
도시철도로 고시된 만큼 화성시가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경기도 철도 산업 추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이제 광역철도라는 게 이제 한 개 지자체가 아니고 몇 개 지자체에 걸치는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할 수 있게 하고, 도시철도라는 거는 이제 한 개 지자체에서 우리 뭐 의정부 경철철, 용인 경철철 이런 식으로 이걸 도시철도라고 하거든요. 기존 오산, 수원, 화성을 아우르던 노선과 달리 통합된 노선의 경우 90%가 화성 시내 노선인 만큼 경기도가 아닌 화성시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건데요. 저희 입장은 그래요.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화성 시내 그 도시철도 운영비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운영을 누가 하느냐, 운영상. 도시철도를 지금 그 도에서 한 예가 없어요. 다 지금 현재 시군에서 다 사업 추진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당연히 경기도가 가격교통을 세웠고 그랬으면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제 분양 다 되지 않았습니까? 분양 다 되고 나서 신도시가 꼭 그래요. 1신도시도 그렇고 2신도시도 그렇고 이 분양이 끝나면 다들 그냥 이게 대책 없이 이러더라고요. 트램의 추진을 기다렸던 동탄 시민들은 경기도와 화성시의 입장 차이가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자기네들 그 이해 타산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임자가 다 한다고 한 걸 후임자가 이행을 안 하고 또 뺏기면 우리는 좀 걱정하는 게 그래요. 해마다 뭐 4년, 5년마다 선거 있는데 선거 전에도 지금 한다고 했다 또 뭐 내년에 또 뭐 무슨 선거 있어도 가면 또 그렇게 따라가고, 그럼 우리 주민이 누구를 믿고 사느냐는 얘기죠. 동탄 도시철도의 사업비는 약 9,900억 원 정도. 이 중 9,200억 원은 이미 동탄 2신도시 입주민들의 광역교통 분담금으로 확보한 상황이고, 약 700억 원 정도를 경기도와 화성시가 분담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지금 언론에서는 뭐 이게 원래 9,800억 정도 든다, 9,700억 정도 든다, 그럼 추가 비용 부담을 안 하려고 미룬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운영하면 이게 한 몇백억 적자가 예상이 된다. 100억에서 한 200억 예상되는데, 경기도는 한 200억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적자를 감당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화성시에서 해라. 비용 대비 사업 편익을 나타내는 사업 타당성이 1.0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데, 1, 2호선을 통합한 동탄 도시철도의 경우 0.80을 기록했습니다. 이 의미는 결국 동탄 도시철도가 개통이 된 후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이 분담한 금액 있잖아요. 그럼 뭐가 어떻다. 그 내용은 그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몫이지 우리한테 그걸 맞춰라 마라 이런 얘기하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은 전임자든 후임자든 그거를 이어받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편은 고스란히 동탄 주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트램의 건설을 기대하며 입주한 주민들은 어느덧 10년이 흘렀고, 또 앞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랑 화성시 관계가 우리 말하면은 상위 부서잖아요. 그건 상위 부서에서 하위 부서 이제 지자체한테, 화성시한테 너네가 해라. 우린 못하겠다. 뭐 이런 상태니까. 그러면 이제 피해 보는 거는 누구겠습니까? 그 동탄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성 시민들이고. 가장 불편한 것은 열악한 교통 상황입니다. 지역 특성상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출퇴근 시간이면 말 그대로 교통 대란에 빠지고 맙니다. 이게 대중교통만 이용하기에는 너무 사실은 불편한 게 사실이고요. 지금 뭐 철도나 뭐 버스, 택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는 없다고 생각해요. 차가 막히는 것도 이제 당연하고요. 일단 지금 이제 뭐 서울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기흥 IC 쪽으로 보통 집중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30분, 1시간 정도는 거기서 지체가 되어 있고,
그 문제는 퇴근 시간에 이제 서울역이나 강남역에서 이제 동탄 쪽으로 오려고 하면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갔을 때 동탄 가는 줄을 찾기가 제일 쉬운 게 그냥 제일 긴 줄을 찾으면 아 저긴 동탄 가는 곳이야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그 정도가 사실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트램 안 하면 다른 대책을 마련을 해주든가 뭐 아무 대책도 없이 트램 안 한다고 하면 이쪽 동탄 1신도시나 이쪽 나머지 지역 사람들은 동탄 2신도시 주민들이 이 수원을 나가거나 이쪽 서부 쪽으로 나갈 때는 뭐 대책이 없는 거죠. 현재 동탄 트램 사업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건지 경기도에 문의해봤습니다. 저희도 그런 상황은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제 계속 그 화성시랑 최대한 빨리 이거를 그동안 한참 기다리셨잖아요. 그래서 거의 10년을.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도 계속 그 협의 중인 거예요. 저희도 뭐 빨리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제 계속 그 협의 중인데요. 예. 그 협의 중인 상태라 뭐 언제 이게 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지금 계속 협의 중이에요. 협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머지 700억 원의 사업비 부담 부분입니다. 경기도는 화성시만 특혜를 줄 수 없어 기존의 방침대로 하겠다는 의견인데요. 건설비는 도에서 다 5%를 그 지방비의 5%를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 다 공의한 내용이고,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그 지방비의 5% 건설비의 지방비의 5%를 지원을 하고, 이제 운영 이외에 나머지는 이제 그 도시철도가 국비가 60이고 지방비가 40이거든요. 예, 요 지방비의 5%를 도에서 이제 공이 다 지원을 하고, 운영은 이제 전체적으로 해당 시에서 다 추진 운영을 하고요. 화성시에 대해서만 특별히 지원하기는 좀 곤란하다. 경기도는 용인이나 의정부 등의 경우도 도시철도 지원 기준을 적용해 전체 건설비의 5%만 지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 철도 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요번에 제가 조례를 개정한 게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 도가 국가와 협의한 광역교통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은 주무관청을 도로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한 이 철도 사업은 도시철도든 광역철도든 도가 주무관청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죠. 서철모 화성시장은 동탄 트램 사업을 화성시 재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미 작년에도요. 예. 저희가 경기도에 700억이 부족하다면 화성시 재원을 하겠다고 제가 이미 문서로 보냈습니다. 동탄 트램은 이미 10년 전 커다란 기대 속에 수립된 광역교통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산이 변하는 시간 속에서도 트램은 아직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더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지연이 계속 되니까 그런 기다렸던 마음이 약간 좀 지쳐가는 그런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뭐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 타당성 조사, 그다음 1년의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착공되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2개월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52개월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삽을 떠서 완공까지 되려면 뭐 8년 내지 9년이라고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로 되는 거고 실행이 안 되니까 얼마나 그 삶의 그 질이 떨어지겠어요.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트램은 해외에서도 각광받는 교통수단입니다. 예, 유럽하고 일본에서는 이미 운행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어떻습니까? 해외에서 이게 트램을 건설할 때 뭐 사업비라든가 건설 주체, 운영 주체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일본 케이스, 뭐 유럽에서도 다시 또 프랑스 케이스, 독일 케이스가 다 이제 좀 다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가 3분의 1을 보조하고, 그다음에 도야마 시가 속한 우리 지금 도죠. 도야마 현에서 또 이제 3분의 1을 보조하고, 그다음에 도야마 시가 3분의 1 정도를 하는 걸로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바뀌어가지고 도야마 시 같은 경우는
이 기반 시설은 건설은 이제 그 도야마시 아까 말씀드린 도야마시와 중앙 정부와 도야마 현이 이제 건설을 하고 도야마시의 이 철도 회사에서 운영은 전혀 시로부터 보조받지 않고 우리가 해낼 수 있다. 건설만 해주시오. 해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동탄 트램의 경우 0.8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예, 경기도가 동탄 트램 사업에서 빠지려고 하는 이유가 운영 시에 이제 적자 때문이다라는 어떤 지적이 있는데 트램 운영이 적자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경기도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는 이미 기존의 경전철들이 들어와서 적자 상태를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트램을 경전철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제 적자를 걱정하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전철과 트램은 사실은 이제 큰 범주에서는 트램도 하나의 경전철이라고 하긴 하나 일단은 경전철하고 트램은 완전히 공사비가 3분의 1이죠. 운영비도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전철조차도 갈아타려면 다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계단이라든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고가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이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램 같은 경우는 버스와 트램이 같은 정류장을 쓰면서 전혀 환승 저항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트램이 들어와서 노면을 점유함으로 인해서 승용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게 사실은 단점이 아니라 성공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승용차는 강력하게 억제하고 대중교통은 우대하고 특히 트램을 중심으로 교통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아주 강한 확신과 철학 속에서 이거를 밀어붙여야만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하는 많은 지자체들이 과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이 얼마만큼 이거에 대해서 강한 확신과 싸울 의지가 있는 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전철처럼 지하철처럼 승용차하고 싸우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대충 가자 하면은 100% 실패합니다. 동탄 신도시 주민들께서는 벌써 10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램이 운영되고 트램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자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경기도하고 화성시를 포함해서 이 동탄 트램이 조속히 운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서로의 어떤 좀 합의점이 있어야 될 것 같나요? 예, 화성시가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트램을 매개체로 해서 화성시의 혁신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안들을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경기도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경기도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운영에서 적자가 났을 경우에 도에 이제 기초지자체는 도에 손을 벌릴 것이고 경기도는 그거 그 화성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뭐 수원시도 있고 또 무슨 저 성남시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의 입장에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건데 도와 기초지자체들이 정말로 이 트램을 통해서 우리 도시의 교통 생태계를 완전히 혁신하겠다라는 황골탈퇴의 그 각오가 있지 않으면은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경기도가 오히려 좀 리딩을 해줘야죠. 예를 들어서 뭐 각 기초지자체가 만든 계획이나 정책 대안들을 좀 더 검토해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용차는 억제하고 대중교통은 증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자꾸만 가져오도록 만들어서 어차피 그 수원시 뭐 화성시 그 의정부시 뭐 하는 분들이 다 경기도 도민 아닙니까? 결국은 이것이 경기도 도민의 복지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손을 놓고 있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